안녕하세요. 세줄일기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울림 대표 배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7년은 직장생활, 퇴사 후 400일 세계여행, 그리고 세줄일기 창업 이야기인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니 왜 그 퇴사하고 세계여행을 왜 떠나는지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삼성 SDS라는 회사에서 한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홍보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도 저랑 같은 회사 있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학생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한 3년? 아니면 뭐 길게는 뭐 5년? 지금 더 빠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또 내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 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뭐 잘 버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날 것인가? 저 역시도 그런 갈림길에 서 있었고요. 근데 2013년 11월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하나의 가장이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저는 열심히 회사를 잘 버텨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열심히 제가 사랑하는 이 친구는 저랑 생각이 좀 달랐어요. 뭐 요즘에는 저 좋은 회사가 그렇지 않겠지만은 당시만 해도 야근도 많았고요. 또 주말에 막 출근도 하고. 아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오빠랑 나랑 같은 회사 다니고 집에서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우리 대화다운 대화는 언제 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빠 우리 세계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제가 그래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저는 잘 버티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지? 원래 막 뭐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아니 세계 여행?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대중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진아, 제 와이프는 유진이에요. 유진아, 우리 지금 여행을 떠날 때야.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전세 대출 받은 거 이거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되잖아. 애기 안 키울 거야? 애기 키울 건데 그러면은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지. 그거 아니야. 그리고 유진아, 지금 좀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은 과장이 돼. 그러니까 뭐 크게 아니지만 좀 연봉이 좀 오르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때 저희 그 부서에 있던 전무님께서 그 방에 계신데 제가 딱 지나가면서 얼핏 듣는 얘기를 듣습니다. 전무님이 야 배준호 한번 잘 키워봐봐. 야 유진아, 전무님이 날 또 잘 키워주신대. 그리고 어떤 회사 다 가도 비슷하니까 우리 열심히 다니자라고 해서 한강에서 이제 와이프랑 종종 치맥을 하는데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배경을 두고 또 막 아이들 막 뛰어놀고 가족들 막 식사도 하고 커플도 막 배드민턴 치고 이런 아름다운 배경을 두고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나 전혀 행복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고 특히 그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아내의 눈물을 보고 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래 우리도 한번 세계여행 떠나보자.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큰 결정을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 결정의 순간은 물 엎지르듯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갔다 와서 뭐든지 해먹고 살 수 있겠지 뭐. 오히려 제가 아내를 위로해 줄 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세계여행이라는 걸 무턱대고 그냥 막연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퇴사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사직서 뭐 봉투에 넣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아요. 요즘 클라우드 시대니까 시스템에 집에서 이제 접속 가능하거든요. 이제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퇴직 사유를 이제 적게 되는데 이제 퇴직 사유를 적으면은 이제 시스템이 딱 해서 우리 부서장에게도 알림이 가고 야 배준호 퇴사한데 인사팀에도 알림이 가고 막 이렇게 가요. 이제 둘이 이제 같은 회사니까 밤에 모여서 야 우리 같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퇴직을 신청하자. 뭔가 모르게 뭔가 희열이 있었어. 뭔가 회사에 한 방 먹인다는 느낌. 이해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뭔가 있었어.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처음에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셔서 덕분에 잘 했습니다. 막 구절 좀 막 적다가 야 유진아 다 지워. 우리 멋있게 네 글자만 적어. 세계여행 딱 적고 하나 둘 셋 같이 엔터 치는 거 하나 둘 셋 엔터 탁 치고 이제 뭐 와 맥주 마시면서 와 막 그랬어. 분명 내일 회사 가면 이제 막 매일 막 다 나가고 세계여행 간다고 퇴사하니까 이슈가 되겠지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조용해요. 아무도 반응이 없고 접속이 제대로 안 됐나? 신청이 제대로 안 됐나? 검색해서 봤는데도 잘 되어 있어.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좋아하는 옆에 과장님이 쓱 오더니 야 준호야 너희 집 부자였어? 너희 처가가 되게 잘 사는구나. 제 와이프는 심지어 퇴직한다
세계 여행 때문에 퇴사한다는 얘기 듣고 주변에서 로또 당첨됐구나 막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뭐 사실 당연하죠. 누가 여행 안 가고 싶겠어요.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었지만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그 말로만 하던 그 세계 여행이라는 거를 2014년 12월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또 하시죠. 잘했지. 걱정 마. 항상 오빠한테 하면 어떻게 돼? 새로 볼 것이 아닌데.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면 이게 영상을 여행 50일째쯤 저희가 만든 거예요. 메시지가 뭐 여행에 신나고 막 즐겁고 이렇게보다는 다짐, 잘 될 거야. 유진아 잘 될 거야. 준호 잘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영상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50일째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왜? 말이야 멋있게 뭐 세계여행 떠났지만은 돌이켜보면 되게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짜놓은 일정이었는데요. 내가 이 많은 걸 포기하고 떠나는 만큼 많은 걸 얻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뭔가 프로젝트를 하자.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 세계 스팟마다 똑같은 포즈로 찍자. 사진을 찍자. 그래서 막 연결해서 만들자. 제가 영상을 좀 만드는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야, 우리 시장 같은 거 다 조사해서 해보자. 블로그에 나오는 맛집 다 가보자. 너무 많은 거 하다 보니까 50일째 락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호주, 뉴질랜드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 그 친구 또 잘 나가는 친구야. 쿠알라룸푸르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머물면서 비교되는 거죠. 야, 쟤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고 있지? 그때 막 카톡이 옵니다. 카톡. 옛날 직장 동료 단톡방인데 이번에 보너스 얼마 나왔대. 야, 이번에 누구는 발탁돼서 빨리 과장 냈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왜 이러고 있지? 아내한테 제가 얘기하죠. 유진아, 너 힘들지? 우리는 그 말하는 여행가가 아닌가 봐. 우리 관두고 돌아가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도 전무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와이프가 떠나자고 했으니까 와이프가 오빠 나 힘들어 그래 가자 하겠어요? 아니죠. 와이프는 안 돼. 나쁜 말로 뭐 팔려서 못 가. 아니 너 힘들잖아. 괜찮아 가자. 나 다 괜찮아. 안 돼. 못 가. 막 서로 막 실랑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사실 뭐 많은 걸 포기하고 뭐 대중들한 친구들한테 막 떠들고 왔는데 오케이 그러면 여행은 계속 하되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한번 여행해보자. 계획대로 하지 말고 마음대로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압박감 불안감이 있지만은 마음대로를 연습해보기로 합니다. 자, 너 오늘 나가서 저기 가고 싶어? 아니 집에 있고 싶은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야 둘 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한 열흘 동안 그 친구들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그 친구가 야 너네 여행 중인데 왜 맨날 집에 있어? 그 친구네 집에서 무도를 못 봤던 거 다 다운받아 봤어요. 막 못 봤던 그때 미생도 보고 내가 왜 쿠알라룸푸르에 돈 쓰면서 여기서 왜 이거 무도를 보고 있지? 하지만 오케이 여행하기로 했고 마음대로 하는 걸 하기로 했으니까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 계속 무도를 보다 보니까 뭐 TV만 보다 보니까 이제 몸에 막 좀이 쑤시는 거죠. 나가볼까? 그래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내 마음대로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어제 가봤던 곳이 궁금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거기 가보고 야 길 가다 만났던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봐 추천해서 또 거기 가보고
제가 좀 멋있는 말로 이어갈게요. 꿋꿋이 마음 가는 대로 연습. 그럼에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의 연습. 그럼에도 잘 되겠지 않은 믿음에 대한 연습. 스스로가 재촉하지 않으니 바쁠 것이 없다. 시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이때 처음 느낍니다. 아무도 날 압박 안 하니까, 나조차도 안 하니까. 쫓기지 않는 하루, 여행과 시간, 그리고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천천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시간과 함께 걷는 일상, 이것이 바로 여행이구나. 그때부터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계획은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번 다 돌아보자 해서 태국부터 해서 뭐 라오스, 미얀마 다 돌려고 했는데, 태국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야, 태국 너무 좋아. 그래? 예전 같으면 안 돼. 우리 기차표 끊어놨으니까 미얀마 가야 돼. 일정이 다 잡혀 있거든. 그래? 와이프랑. 야, 그러면은 너네 집에 우리 백팩 2개 있으니까 하나 맡겨놓고 우리 태국이나 돌아다니까. 그럼 너네 친구도 알려주고 해. 오케이 해서 배낭 하나 그 친구 집에 맡겨놓고 하나만 메고 45일 동안 태국만 또 돌아다닙니다. 그게 또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 그때부터 아내와 정말 신나는 즐거운 여행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여행이 이게 바로 여행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책에서 나온 그런 여행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뭐 굳이 욕심 안 부리고 뭔가 기획해서 영상을 안 만들어도 이 과정을 차근차근 그냥 뭐 다큐 찍어서 영상 툭툭 편집해서 올리면은 사람들 반응에서 어떨까.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내가 변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변하는 모습들이 담기지 않을까. 제가 여행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그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핫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고, 제가 한 70여 편의 영상들 만들었는데 100만 뷰 이상의 영상도 있고 다양한 영상들 받으면서 나름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이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었고 402일 동안 25개 나라 129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400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결국 느꼈던 거는 여행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구나. 바로 휴가, 할리데이, 온전히 쉬러 가는 여행. 아껴 모아서 돈도 모으고 연차 모아서 떠난 이 여행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여행은 전 세계 수많은 다양한 곳을 보고, 또 그 수많은 곳에서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또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내 삶과 비교해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이게 바로 또 다른 여행이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떤 꿈을 쫓아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시간. 여행은 두 가지. 하나는 휴가, 하나는 오롯이 시간이구나. 근데 34 살면서까지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시간을 내준 적이 있나? 없었던 거예요. 초, 중, 고, 대학 가서 대학 갔더니,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왔더니, 취업하러 가서 취업했더니, 결혼하러 가서 결혼했더니, 애기 낳아야지, 애기 낳아야지. 계속 이렇게만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나?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여행하면서 전 세계 많은 친구들 만났는데, 꼭 배낭여행 가면은 뭐 독일,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꼭 잘 사는 나라 친구들이 있길래, 쟤네 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길게 뭐 1년, 2년 동안 여행을 하나 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끝나거나 대학교를 중간이나 끝나고도 1년, 2년 동안 길게 여행을 가도 그 나라에서 기다려주는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의 긴 시간 동안 그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이야기하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얘기해. 근데 우리는 만나면은, 준혜 너 소개 좀 해줘봐. 나는 삼성에서 다녔고, 뭐 끝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젊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가지시라. 사실 여행을 하면서 나름 저희가 다짐했던 게 진정성 있는 삶을 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진정성 있는 삶이란 바로 지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아내와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최선을 한번 다해서 살아보자. 그게 저희 부부의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정의였고, 그래서 저는 정해내렸죠. 난 콘텐츠 쪽에 잡이 맞구나. 근데 홍보팀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고는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두 군데 N사, 두 군데 저를 떨어뜨려요. 열받아서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준호 씨, 책을 한번 내봅시다. 제가 무슨 책을 내나요? 그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올렸던 세 줄 일기를 책으로 한번 내봅시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책이 되나요? 세 줄 일기는 그 여행 동안 제가 담당이 블로그를 쓰는 건데 블로그 쓰는 게 힘들어 하니까 한번 어떤 날 4시간씩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빠
힘들면 그냥 세 줄이나 써라고 했던 거를 여행 동안 세 줄 썼던 거를 여행 막바지에 모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좀 컨텐츠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사진 한 장 붙여가지고 제가 세 줄 일기라는 이름으로 제 페이스북 인스타에 올렸는데 좋아요 되게 많이 받고 사람들 반응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다.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요즘엔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내가 컨텐츠 잡으로 바꾸려면 뭔가 검증할 게 필요한데 요 세 줄 일기 나같이 글 못 쓰는 사람도 세 줄로 책을 내자고까지 제안을 받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가 바로 세 줄 일기였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저는 당장에 2016년 1월 8일에 기획해서 한 2개월 딩가딩가 놀다가 바로 프로토타입 만들면서 막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죠. 주변에 막 얘기했던 야 그 트위터랑 비슷한 건데 페이스북 비슷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 아내, 동생, 그리고 운 좋게 저는 훌륭한 대학생 개발자 친구 만나게 돼서 이걸 개발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14명의 팀원들, 지금 이제 15명인데 15명의 팀원들이 이 세줄일기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줄일기는 세 줄로 쓰는 일기책이자 또 일기를 공개할 수 있는 일기 SNS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일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공감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연남동에서 저 구석진 지하 사무실 단칸방에서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양한 투자도 받고 정부 지원 사업도 과제도 하게 되면서 지금 뭐 100만 다운로드가 아니고 거의 150만 다운로드 이상이 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매일 한 10만 명 가까이 쓰고 있는 앱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 광고도 찍었어요. BMW 미니 광고도 찍고요. 이케아 TV 광고도 찍고요. 뭐 인생이 너무 재미지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항상 저희도 그래도 계속 얘기하죠. 준호야, 그 힘들지 않아? 힘들까요? 힘들죠. 힘들까요? 힘들죠. 회사를 나와 여행을 떠난 순간부터 계속 저를 줄곧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항상 제 곁에 있어요. 이 불안감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긴 한데 내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항상 겁내지 말아야 할 친구입니다. 항상 곁에 두어야 할 친구. 그렇게 마음먹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줄 일기를 하고 있지만 매일 일기를 쓰는데요. 제 일기의 한 구절 통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삶의 불안함은 나의 선택에 신중함을 더한다. 그 누구도 나에게 지시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내 선택을 맡길 수 없다. 실패할 확률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다. 난 나의 결정에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내 삶에 대한 확신과 책임은 우리 몫이다. 핑계와 변명도 없고 그래서 난 과감히 말할 수 있다. 난 내 삶을 산다. 난 내 삶을 사는 입장에서 난 매우 행복하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덜하지만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행복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제가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갈증, 자기 주도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말씀 주시는데 만약 누군가가 내 삶을 살고 싶다면은 첫 번째,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 불안이라는 친구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끝으로 방향이 저처럼 물 엎지르듯이 해야 돼. 무조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 그 시작은 모든 게 제 퇴사 후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분들 대상 강연할 때는 끝날 때 이제 퇴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퇴사할 수는 없겠죠. 네. 제가 회사 관도 떠난다고 했을 때 제 좋아하는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준호야,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왜요? 야, 이 좋은 복제, 이 연봉에 왜 하라는 것만 하면 심플한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니? 나랑 다르구나. 그때는 그저 나의 가치와 신념이 없었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나만의 길을 만드는 것 모두 제 삶을 살아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줄 일기를 하고 있는 배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